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을 놓고 논란이 커진 건 16년간 탐사를 진행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병 문제 때문에 철수한 거라고 해명해 왔는데 이게 반쪽짜리 해명이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년 전 우드사이드로부터 사업성이 낮아서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석유공사가 한 대형 로펌에 보낸 법률 자문 의뢰서입니다. 호주 석유회사 우드사이드가 10년 넘게 진행한 동해 탐사에서 철수하겠다고 하자 우드사이드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지분 50%를 가진 우드사이드가 시추 대상 구조를 평가한 결과 높은 탐사 리스크와 소규모 자원량을 이유로 철수 의사를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해 공사 연례 보고서입니다. 우드사이드가 평가 구조의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추가 탐사를 포기하고 철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정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대규모 3D를 해놓고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미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BHP사와 이미 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도 다른 이유를 댄 겁니다. 철수한다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합병 때문에 철수한다고 국민을 속여요. 공사 측은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철수했다는 걸 부인한 적은 없다며 철수 배경은 2022년 우드사이드의 연례 보고서에 합병 때문이라고 나온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합병만 강조해왔습니다. 2022년 6월에 BHP사와 합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제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같은 해 나온 우드사이드의 내부 보고서엔 동해 탐사에 대해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설명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어제 저희 JTBC는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7곳 중 오징어 역시 호주 회사 우드사이드가 이미 탐사했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간 저희의 공식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던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대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우드사이드의 보고서에 표현상 혼동한 것이라는 반박 자료도 냈는데 그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본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지 이서준 기자입니다. 호주회사 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입니다. 잠재 구조인 한국의 대개가 유망 구조가 될 확률은 75%라고 나옵니다. 보고서는 한국 대개를 포함해 7곳을 시추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EMV 분석을 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은 100%로 가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잠재 구조지만 시추 개발을 할 수 있는 유망 구조로 가정해서 분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대개는 잠재 구조였는데 유망 구조라고 보고서가 언급한 것은 표현상 혼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망 구조로 가정해서 분석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단순 오타 정도라고 설명한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JTBC는 또 우드사이드의 2019년, 2020년, 2021년 분기별 보고서마다 오징어 지역에 대한 3D 탐사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징어는 정부가 발표한 유망구조 7곳 중 한 곳의 보안 명칭입니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오징어는 3D 탐사 자료 세트에 붙인 고유 명칭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는 석유공사에 오징어 3D 탐사 자료에 정부가 선정한 오징어 유망구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자 그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7곳 중 대개와 집계로 불린 2곳을 호주 업체가 이미 분석했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대개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한 뒤 시추에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란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4월 나온 우드사이드의 합병전 보고서입니다. 동해 탐사 지역인 대게와 집게가 언급돼 있습니다. 시추 직전 단계인 유망구조로 갈 확률이 집게는 25%에 불과합니다. 대게는 그나마 75%라고 봤습니다. 유망구조로 가기 전 단계인 잠재구조여서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를 두고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유망구조까지 분석을 못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드사이드가 한국 사업에서 철수하기 전 만약 대게가 유망구조로 된다는 가정하에 정밀 분석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드사이드의 합병전 보고서입니다. 석유 매장 가능성, 시추 실패 비용 등을 넣어 대게까지 포함해 유망구조로 볼 수 있는 전 세계 7곳을 분석했습니다. 호주의 잼트리와 노튼이스트, 두 곳의 유망구조만 EMB 분석에서 양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MB는 예상 금전 가치로 해석됩니다. 분석 결과가 양수여야 계속 투자 가치가 있는 경제성 높은 지역을 뜻합니다. 한국의 대게를 포함해 나머지는 음수여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NPV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들어간 돈도 회수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 투자할 이유가 없죠. 우드사이드는 당초 7곳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외부기관 평가와 자체 분석 결과를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한국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우드사이가 탐사했던 곳, 대게와 집게 말고도 한 곳 더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오징어. 이번 정부 발표 이후 핵심 지역으로 꼽혀온 곳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유망하다고 밝힌 7곳 중 최소 3곳은 이미 탐사했던 걸로 확인됐는데 여러 의문이 듭니다. 김일한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드사이드는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석유 탐사 진행 상황을 공개해 왔습니다. 2019년 4분기 보고서에서 오징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우드사이드가 동해 탐사 조관권을 10년 연장했던 때입니다. 8관구와 6-1관구 북부 지역에 걸친 6,09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오징어 지역에 대한 3D 조사를 2020년 1분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해인 2020년 1분기 보고서에선 오징어 3D 조사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후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오징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2021년 5월 오징어 지역 3D 탐사를 끝냈다며 다가올 2022년 계획에선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3D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021년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약 과거 5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4배 규모가 되는 2000제곱킬로미터의 대규모 3D 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끝으로 오징어라는 단어는 우드사이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드사이드는 정부가 발표한 7곳 중 대게와 집게, 오징어까지 적어도 3곳을 정밀 분석했지만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여러 의문들 김한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탐사했었다는 사실이 지금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건데 혹시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2019년과 2021년까지 분기 보고서마다 오징어를 탐사 중이라고는 했는데 평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한국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기 때문에 대게와 집게처럼 경제성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 크다고 한 곳 7곳 중에 3곳은 적어도 3곳은 이미 검토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4곳은 어떤지 궁금한데 정부가 이 4곳이 어딘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해 영일만 8강구와 6-1강구에 걸쳐 있는데 정부는 일부 보안 명칭만 공개할 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7개 가운데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까지 소개됐고요. 네. JTBC가 이번 우드사이드 보고서에서 집게와 대게를 찾아냈습니다. 또 오징어도 우드사이드가 검토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네, 우드사이드가 우리나라의 대게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까지 7곳 경제성 분석을 했잖아요. 혹시 대게처럼 마이너스 평가가 나왔지만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곳도 있었습니까? 네, 앞서 이야기한 우리 정부가 발표한 7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당시 우드사이드가 전 세계에서 참여 중이었던
유망구조 7곳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세네갈 한 곳입니다. 이것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도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부 검토에서 엇갈린 건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게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군요.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또 우드사이드가 포기한 세 곳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1년 만에 상당히 다른 판단을 내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우드사이드에서 넘겨받은 탐사 자료와 또 석유공사 자체의 탐사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한 자료에 저희가 찾아낸 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까? 네, 석유공사의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려주고 또 검토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 의문이 남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는 일부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죠. 네, 정보공개 포털에서 이번에 대왕고래 관련 계약 정보가 부분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뒤에도 공개돼 있던 자료들인데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자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였습니다.